학생일 땐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부터 샀어요. 제일 앞장에 올해 목표라고 딱 쓰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목록을 써내려갔었죠. 나이가 들수록 새해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고 적는 일이 점점 시시해졌던 건요. 매년 비슷했던 목표들이 수없이 미완성으로 잊혀졌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새로운 다짐을 하며 느끼는 설레임이 1년을 시작할 힘을 주고 작심삼일이어도 노력하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1월의 끝자락이네요.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22년 1월 30일 미네네서 라디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DJ 꼬마입니다. (2022년) 이렇게 살고 싶다. 지난 1월 1일 제주 갑부훈님과 주로님이 함께했던 특집 방송에서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있던 이벤트 기억하세요? 이름하여 2022년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의 소소할 수도 거창할 수도 있는 새해 계획을 모아봤어요. 그 중에 두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미넨에서 온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넨에 사는 민나 애청자 중년의 나한 한유 아빠입니다.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지어봤어요. 민나 시작했을 때부터 빠지지 않고 늘 즐겁게 애청하고 있답니다. 애청자님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3주 뒤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하나 라는 생각에 좀처럼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2022년을 맞이하면서 시작한 일이 있어 꾸준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써봅니다. 저는 미넨에 온 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독일어를 잘 하지는 못한답니다. 그래도 늘어난 눈치와 영어를 잘 하는 이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지만 독일어를 모른다는 핑계로 아이들 숙제나 공부를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방학을 시작하면서 김나지움 8학년 딸아이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 더 구입하였습니다. 딸의 공부를 조금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아마도 수학이 독일어가 가장 적게 들어가니 쉽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요. 그런데 독일 수학은 숫자보다도 글자가 더 많네요. 수식을 바로 주지 않고 스토리로 장황하게 설명한 후에 그것을 수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씩 한 문제씩 풀고 있답니다. 알 듯 모를 듯한 독일어는 사전을 보면서 해석하고 풀다 보니 옛날 고등학교 시절 수학의 정석을 풀던 기분도 나고 재미있더라고요. 제 독일어 공부도 하고 딸아이 수학 공부도 도와줄 수 있고 김나지움 수학책으로 독일어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2주간 날마다 잘 해왔는데 앞으로 2022년 1년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재미있기도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민라 프로그램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 이민자 이야기는 들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한 한유 아빠 드림. 그냥 독일어도 어려운데 독일어 수학 문제집이라니 정말 멋지고 대단한 새해 계획인 것 같아요. 나한 한유 아버님 2022년 1년간 딸의 공부를 도와주는 다정한 아버지 그리고 유창한 독일어 2마리 토끼 다 잡으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보내오신 사연 읽어볼게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새해 소망을 가지고 계실지 어떤 목표를 세우셨을지 궁금하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자 독일에 사는 첫째네, 한국에 사는 둘째네, 프랑스에 사는 셋째네 귀여운 손주들이 새해 인사를 보내왔어요.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퐁퐁 솟죠. 새해 첫날이 되면 365일을 선물로 받는 기분입니다. 올해는 67번째 365일을 선물로 받았네요. 곱하기 24시간을 하면 8,760시간. 이 나이에 무슨 새해 목표까지 세워가면서 한 해를 계획해야 하나 싶지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8,760시간의 선물을 헛되이 보낼 순 없겠죠. 민나에서 선물도 준다 하니 겸사겸사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도 다시 설계해 볼 겸 올해는 새해 목표를 정해보려고요. 작년에는 무릎이 무척 아팠어요. 그러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지금은 재활치료 중입니다. 덕분에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서서 걸어다니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요. 안부 인사 중에 건강하세요 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물어오는 인사가 저에겐 절실히 다가온 작년 한 해였어요. 무엇보다 건강해야겠다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제가 건강하면 뭐가 좋을까 생각해봤어요. 하나, 남편이 행복해하고 자녀들이 안심하고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다. 둘,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줄 수 있다. 셋, 농사를 멋지게 지어서 이웃에게 유기농 농작물을 나눠줄 수 있다. 넷, 건강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웃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등등. 그러려면 제가 정말 건강해야겠더라고요. 또 새해 목표가 있어요. 이건 꼭 지키고 싶네요. 나를 위한 새해 목표. 서예의 민화 작품을 완성해서 전시회를 열고 하모니카를 열심히 연습해서 장독대 콘서트를 열기. 사회를 위한 새해 목표. 한 달에 한 번 이상 무인봉사대에 물질 봉사하기. 우리 동네를 위한 새해 목표.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막기 위한 시민활동에 참여하기. 새해 목표라 하기엔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적어놓고 보니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한 해를 살면 잘 살았다고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새해에 화이팅해요. 2022년 새해 한국에서 담헌 평효숙 드림. 담헌 평효숙 선생님, 새해에는 더 건강해지셔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계속 풍성한 사랑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손주가 많으셔서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셔야겠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전시회도 열고 콘서트도 여는 소식 꼭 민나에 다시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미네네 사시는 나한 한유 아버지께는 타쿠미 빅투알리아 마크트점의 외식 상품권을, 한국에서 사연 보내주신 평효숙님께는 영등포 와인 다이닝바 포멜로의 외식 상품권을 보내드릴게요. 맛있는 식사하시고 힘내셔서 2022년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시는 것들 이루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두 식당 모두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타쿠미는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자꾸 생각나서 곧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가면 포멜로도 꼭 방문해서 근사한 프랑스 요리와 와인 한 잔으로 분위기 내봐야겠어요. 그럼 이쯤에서 민나의 첫 협찬 레스토랑 두 곳의 광고 함께 듣고 올게요.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삼시세끼 먹는 일 아닐까요? 하루에 3번, 한 달에 90번, 1년에 무려 1080번 먹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 뭘 먹어야 할까요? 짜고 맛없는 음식이 가득한 척박한 독일에서 말이죠. 뮌헨 핫플레이스 빅투알리안 마크트에 2021년 12월 일본 라멘집 타쿠미가 오픈합니다. 맛있는 라멘집이 오픈만 해줘도 고마운 마음 한국 사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해도 없고 우중충한 독일의 겨울 날씨에
뼛속까지 시린 몸을 뜨끈한 라면 한 그릇으로 녹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치 봄날이 온 것 같을 겁니다. 오늘 민나팀 회식은 타쿠미로 간다네요. 왠지 한국에 사는 저도 비행기 타고 미넨 가서 타쿠미 라면 한 그릇 먹고 싶네요. 와인 다이닝바 포멜로, 세계적인 미슐랭 레스토랑 뷰드몬과 리줄베른을 거친 오준석 셰프의 작지만 섬세한 미식 공간 헬로우 포멜로, 한국의 제철 재료를 프렌치로 해석한 특별한 요리와 훌륭한 내추럴 와인을 페어링합니다. 특유의 유쾌한 성격의 오준석 셰프, 그리고 포멜로 팀의 환상의 호흡, 요리 그 이상의 즐거움과 흐뭇함. 영등포 작은 골목 헬로우 포멜로. 오늘 포멜로에서 분위기 있고 유쾌한 한 끼 어떠세요? 여러분의 새해 계획을 들으니 저도 뭔가 멋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저도 이미 새해 계획을 세웠답니다. 제 올해 목표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의 몫을 성실하게 다 하다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마무리되어 있겠죠. 그 끝에 한 해의 의미가 남기를 바라봅니다. 지치지 않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갈 미네레서 라디오. PD 감초애자,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타, 그리고 DJ 꼬마였습니다. 저희는 시즌4로 돌아올게요. 비스팔.